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천안 신부 문화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엄청 뜨겁네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재명 후보 응원하는 분위기가 정말 인산이네인데, 당지는 전통 재래시장이었고 여기는 보니까 도심 한가운데 상가밀집, 이를테면 서울로 치면 명동, 종로, 이런 느낌의 거리입니다. 뭐 대형 백화점도 눈앞에 보이고요. 6시 30분 이재명 후보의 유세는 6시 30분, 그리고 천안 유세는 본격적으로 5시 5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4시 57분 지나고 있는데 벌써부터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그만큼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뜨거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현장 그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하고 함께 천안 민심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들, 여기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카메라를?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네. 네, 카메라를 들이대면, 여지없이 고개까지 마저 돌리는 대한민국 시민들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직접 여기에서 시민분들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망가세요? 아니, 어머니 왜 도망가세요? 당첨. 자, 어디서 오셨습니까? 뒷만 찍을게요, 뒷. 네, 천안에서 왔어요. 천안 무슨 동이요? 두정동. 어? 두정동. 천안 두정도. 몇 시부터 오신 거예요? 3시. 3시요? 네. 아니, 유세가 6시 반인데 3시부터 5시로 알고 오셨어요? 5시요. 그렇구나. 그래요. 5시로 알고 계세요? 기자들한테 공지된 것은 5시 50분이고 후보가 오는 건 6시 반이에요. 그래요? 6시 반이요? 예, 후보는 6시 30분에 등장하십니다. 아까 여쭤봤더니 6시에 오신다고. 6시 반으로 기자단이 아마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예, 저 유튜브 지금 저 취재 편의점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야, 봤어요. 3시부터 와서 기다리시는 걸 보니까 3시면 여기 땡볕이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이제 대통령. 대통령? 네. 대통령 만들어야 돼서? 네. 꼭 만들어야죠. 왜 꼭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까? 국민을 다 편안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지. 국민을 다 편안하게 해준다. 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간절하게 생각하시는 뭐 공약 정책 있으십니까? 애를 제일 많이 낳는 거 자식들, 애기들을 많이 해서 인간 좀 많이 늘게 했으면 그게 제일 좋겠다. 인간의 물가 안정. 물가 안정. 네, 네. 일단은 그리고 추진력이 좋으시니까. 네. 한번 밀어보자. 네.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게. 낳게끔 해줘서 네. 뭐 여자들이 네. 편안하게 하면 애를 많이 낳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만 해주면은 네.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친구분이세요? 야가 꼬셨어요 나를.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된 사이예요? 세 분은 무슨 사이예요?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 주민. 네. 야가 꼬셨어. 동생. 네. 그래서 야가 내가 이재명 네. 대통령 후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꼬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다 데리고 나오셨어요? 아파트 한 동네 주민들이에요? 네, 네. 혹시 수영 같이 다니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헬스 같이. 헬스 같이. 헬스 중요하죠. 네. 헬스 끝나시고 정치 토론 하시는구나. 야가 돈 많이 썼어요. 돈을 많이 썼어요? 네. 밥을 많이 사셨어요? 네. 국민의힘 당인데. 원래 국민의힘 당인데 끌어오셨어. 헬스하고 밥 사주면서 꼬셨구나. 예? 그렇구나. 야가 돈 많이 썼어요. 돈 많이 썼어요? 네.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야,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어렵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같이 이 언니들하고 연결이 되셨어요? 저는 원래 이재명 대표님. 예. 원래 그러니까 성남 시상을 하실 때부터 네. 약간 팬. 팬. 조금 어떤 면이 가장 매료된 포인트입니까? 일단은 남자답고 뭔가 이렇게 믿음이 가게끔 보이고
그리고 일단 추진력도 좋으신 실행력.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성남시장 하실 때부터 약간 좀 좋은 모습으로 네. 저한테 좀 비춰져서, 이를테면 무상 교육, 네. 무상 교복, 네. 무상 그리고 산후조리원, 이제- 뭐 공공 산후조리원 뭐 이런 정책들. 네. 그리고 일단 내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열심히 본인이 하시는 내놓은 거. 정책을 반드시 네, 실현, 네. 현실로 만들어낸다. 네,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네, 힘을 많이 쓰시는 그렇군요. 것 같아서 네. 일단 믿음이 가니까. 혹시 지난 금요일 또 1차 토론, 2차 토론, TV 토론 있었는데요. 네. TV 토론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TV 토론은 봤잖아. 예? 봤죠. 봤지. 안 저기 봤다고 언니. 말을. 네, TV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는데 대표님이 이재명 후보님이 제일 잘했죠. 예. 다른 분들은 네, 네. 뭐 네거티브만 해고 별로 네거티브만 해더라고요. 네거티브만 해서 네. 별로였다. 네, 네. 예.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요? 네. 두말하면 잔소리죠. 어?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말하면 잔소리다. 네. 예. 각 후보들 간 태도는 좀 어떻게, 점수 어떻게 주시겠어요? 이재명 대표님이요? 아니, 후보들 간 다, 뭐, 4명의 후보가 네 명의 경론을 후보. 했는데, 네. 각각 뭐 점수를 좀 각각 주신다면? 점수 주신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님. 뭐 3, 그러니까는 뭐 2점, 2점, 3점 이러면 예. 네, 나머지는 어, 이재명 후보님. 2점, 2점, 3점. 네. 예. 4점, 3점. 예. 3점밖에 안 넣었는데. 3점밖에 안 나오네. 너무 너무 바깥인 거 많이 아니에요? 너무 바깥인 거 아닙니까? 5점 드리고 싶은데 이쪽 네. 뒤에 분들이 4명이라 예, 잘라서 하다 보니까 1점, 1점 1점, 1점 조금 그런 좀 것 민망해서 같아서. 예. 최소 2점은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시군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기로는 좀 정책 토론이 됐으면 했는데 사실상 네거티브 공세만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언론의 주된 평가이기도 합니다. 네. 예,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요? 그거까지 다 생각하면은 다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께 이제 투표 참여해야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이번 주부터 사전 투표 투표. 시작이 되고요. 네. 이제 곧 다음 주에는 투표를 합니다. 네. 자, 시민들께 꼭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우리가 앞으로 네. 어떻게 이 어려운 네. 나라의 나라의 저기를 네. 잘 누구를 뽑아야 네.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네. 그것만 생각하시고 네. 또 우리의 미래, 우리 때 아닌 우리 밑에 세대까지 생각을 한다면 네. 이재명 대표님을 꼭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 밑에. 그래서 열심히 뛰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인산인해를 네. 인산인해를 이루는 어느 정치인이 있어서 제가 인터뷰를 모시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여기서 뵙네요. 그러니까.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가 광주에서 뵙고. 그랬나? 예, 맞다, 맞다. 광주에서 맞다, 맞다. 만나고, 이제 천안에서. 우리 자주 봤어요. 의원이 그러니까 벌써 이제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쭉 이재명 후보 유세 함께 다니시면서 유권자들에게 받는 에너지도 상당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많은 얘기 어떤 얘기 들으셨습니까? 지금 12월 3일 이후에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걸 회복해야 한다 이런 열망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또한 지금 서민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꼭 나라 살리는, 경제 살리는 그런 대통령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열망, 갈망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십니다. 네. 국민을 수단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네. 받들고 그래서 국민이 행복하게 하기 위한 실용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 네. 이재명 후보밖에는 없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열망, 갈망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참 많이 송구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국민들께서 12월 3일 이후로 많이 불안하셨구나. 맞아요.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너무 죄송하고 정말 이런 일 없도록 더 네. 잘 받들어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네. 최소한 국민들께 정말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좀 뭐 사퇴하란 말은 못하겠지만 네. 정말 사과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 예. 뭐 아주 분명한 태도로 네. 사과는 지금까지 잘 안 하고 있기 애매하게 때문에 애매하게. 그건 사과는 진정성이 있어야 그러니까요. 사과죠. 예. 자, 원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상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네거티브 공세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프레임 전쟁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 주신 대로 비상계엄과 내란 선포에 대한 심판 성격이 큰 대통령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뭐 사기꾼, 거짓말쟁이 뭐 이렇게 프레임에 가두려고 해요. 이런 행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제일 큰 폐단이 이겁니다. 음. 뒷조사하고 고소고발하고 프레임 걸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확인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말과 어떤 생각과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여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가 있고 이걸 우리가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프레임으로 흐트려버리면 이걸 못 보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 비겁한 정치예요. 네. 이런 정치는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재명 후보한테 정말 많이 미안했어요. 국민의힘에 있을 때 잘 네. 알지도 못하면서 프레임 때문에 생기는 이미지 때문에 네.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뵙고 그런 살아왔던 것들 또 그런 부정적인 것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프레임 공격, 인신 공격으로 네. 사람이 하는 말을 못 듣게 막아버리는 것 너무나 비겁한 정치고요. 네. 이제 대한민국의 비겁한 정치를 끝내고 네. 국민을 위한 정치, 즉 어떤 나라를 만들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런 기회가 이번 대선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이걸 현명하게 네. 주인으로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기성 언론들이 특히 이제 신문, 방송에서 나오는 미디어들을 종합을 해보면 일종의 양비론처럼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또 이것도 비겁한 거예요. 네. 뭐냐면 자 싸울 땐 싸워야 되는데 양비론 지금까지 보세요. 1월달, 2월달에 국민의 힘이 취했던 전략이 뭐냐? 흙탕물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정치 싫어하도록 만든 거예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정치를 풀려고 주인이 되셔야지 정치가 바로 서는데 네. 본인들은 12월 3일 내란에 책임이 있으니까 네. 깨끗한 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일부러 흙탕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지금 6월 3일 대선은 네. 12월 3일 내란 때문에 생긴 겁니다. 네. 그럼 당연히 내란 종식과 여기에 대한 판단이 설 수밖에 없죠. 네. 여기서 명분이 없으니까 사고도 안 했으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네. 또 흙탕물을 만드는 거예요. 자, 흙탕물을 만들 때가 네. 진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바로 세우셔야 할 그때입니다. 네. 네. 흙탕물이라고 절대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 흙탕물을 만드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네. 겁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TV 토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와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끊임없이 협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개혁 보수를 지향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수의 기능과 역할, 보수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요. 사회의 안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회 통합을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치기, 갈등 유발 네. 또는 확인되지 않는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은 보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 저는 이준석 후보가 네. 대한민국의 든든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네. 그걸 위해서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원칙인지, 무엇이 개혁 보수의 방향성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대선 후보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네. 당장의 표를 좀 더 얻기 위한 갈등 유발, 네. 당장의 표를 좀 얻기 위한 의혹 제기 이런 형태로 간다면 보수가 지켜야 할 색깔을 잃어버리는 것이라서 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또 소중한 정치를 잃는 네. 거죠. 이준석 후보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챙겨가고 중심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게감 있는 그리고 중심을 잡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네. 계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잃지 않고 네. 늘 반주하고 새겨가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는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단일화하지 않는 것이 이준석 후보의 미래를 위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준석 후보 스스로도 네네. 계엄은 잘못됐다,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계엄에 네. 찬동한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과 단일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결정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네. 단일화를 한다는 것이 과연 본인의 앞으로 추구하는 개혁 보수의 방향이 맞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준석은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당대표도 하고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으면서 어떻게 김문수 후보 말고 이준석 후보 지지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진영 정치의 폐단이라고 봐요. 옳고 그름으로 자 정치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요. 네. 국민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잘 봉사하는 정치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네. 선거가 이기는 거죠. 근데 진영 정치에 굳어져 있으면 잘하고 못하고를 보지 않아요. 틀려도 우리 편, 상대가 잘해도 박수 쳐주지 못하고 공격을 해버립니다. 네. 분명히 12월 3일 내란에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습니다. 네. 이후에 반성도 하지 않았고요. 음모론 제기했고 탄핵 반대하고 국가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네. 당연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네.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니까 표를 줘야 한다. 왜 우리 편인가요? 국민을 배신하고 네. 반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 편일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선거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 자, 끝으로, 자, 9일 남았습니다. 한 표를 망설이시는 시민들께 끝으로 당부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이 주인임을 확인시키는 선거입니다. 여느 선거와 다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치는 국민을 잘 받들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선거입니다. 6월 3일 꼭 투표에 임하셔서 국민이 주인임을 입증해 주시고 국민의 주인임을 온 세계에 보여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상호 의원님, 예, 만나 뵙습니다. 아니, 저를 이렇게 꼭 붙들어가지고. 네. 왜 보세요? 아니, 저를 보고 오셔가지고 제가 논들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시민분들께서 많이 나오셨는데요. 여기 애기 아빠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잠깐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아, 애기 몇 살이에요? 오, 우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서 온 누구세요? 병천이요. 병천에서 온 지금 이름 이지우예요. 이지우? 몇 살? 이지후요. 이지후? 몇 살이에요? 8살. 8살. 아빠하고 여기 나오신 거예요? 네. 누구 보러 왔어요? 대표님 뭐 대표님 보러 왔어요? 대표님 만나면 무슨 얘기 하고 싶으세요? 뭐라고 할 거야 지금? 뭐라고 할 하는 거예요? 말 있잖아 지우가. 하고 싶은 말?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요.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였고요. 힘내세요. 그런 말 꼭 해주고 싶어요? 네, 와, 지우. 아니, 지우가 네. 이재명 대표님을 많이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네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 번 사진도 여러 번 찍었고 오, 어릴 때 사진도. 네, 네. 태어나고도 많이 가지고. 그렇군요. 네네. 예. 천안에서. 네 천안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원도로 활동하시고. 네 강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애기 무겁겠어요. 일단 내려올까? 아니야. 아빠가 목 맡아서 힘들겠다. 네. 아니, 그러니까 두 따님이죠?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이쁘게 생겨가지고, 아들, 딸아들 네. 다 데리고 나오셨는데,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아산에 있어요. 일로 넘어올 거예요. 아산에서 네. 넘어오는 길이시구나. 네. 자, 사실은 육아로도 너무 힘드셔서 웬만하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 직관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해야죠. 나라를 네. 위한 건데. 나라를 위한 네, 건데. 당연히 해야죠.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네. 지금 연세가 40대? 저 30대입니다. 30대? 네. 그렇구나. 30대 유권자들이 보기에, 네. 지금, 대선 판세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대표님이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이상계엄. 네. 그것 때문에. 네. 제가 살면서 계엄을 겪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애기 때문에 인터뷰가 네. 길지 않은데, 저희 유권자들께 투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투표 참여 동료 부탁드릴게요. 1번 찍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기 방송 중이어가지고 아버님 이따가 찍을게요. 네.
아, 예, 아니, 저를 찍는 건 괜찮아요. 예, 예, 인터뷰. 예. 아니 안녕하십니까. 화면보다 더 이쁘.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자, 네? 20대 같아서. 네, 지금 10대. 10대? 오, 몇 학년이에요? 저 중학교 3학년. 중3? 와, 친구들 다 중3이에요? 네. 어디 갔어, 다? 친구. 몰라. 같이. 미래 유권자. 자, 우리 중3의 눈에 비친 한국 정치 어때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 지금 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궁금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아, 이재명 후보 보러 오신 거예요? 네. 아, 뭐 꼭 보러 왔다기보다 왔다가 온다니까. 아, 뭐라고 하는지 들어나 보자. 네. 우리 중3들은,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성적. 또? 전 연애요. 연애? 새로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선출이 될 텐데, 네.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꼭 좀 해줬으면 좋겠는 우리 중3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 좀 해줘라. 시험 폐지 뭐 이런 거? 응? 좋아요? 교실에 약간 낮잠 잘 수 있는데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교실에? 네. 아, 교실 안에? 다른 친구들은 수업하는데? 다른 방을 만들어서 졸리면 좀 자고 가라고. 양호실죠, 양호실. 양호실 그거 쌤이 잘 안 써줘요, 침상. 양호 선생님이 침상을 잘 안 열어주세요? 네. 선생님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네, 저도. 시험 폐지?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오! 네. 저는, 20대인 줄 알았더니, 중학교 3학년이래요. 여기는 당첨. 자, 몇 학년?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네. 고등학교 1학년. 와, 요새 학생들이, 자, 어떤 마음으로 여기 나오셨어요? 이재명 응원하려고 왔습니다. 이재명 응원하려고? 왜 응원해요? 네가 얘기해. 거의 그런데? 일단 기호 1번이니까 네. 이제 좀 약간 뭐더라? 확신? 약간 그런 걸 갖고 원래 1번이나 2번이 잘 뽑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1번이나 2번이나 잘 뽑히는데 그런 느낌이다. 네. 느낌적 느낌이다. 네, 느낌도 네, 있고. 알겠습니다. 약간 이름도 늦어. 뭔가 느낌이 있어요. 이름이 느낌 있어요? 네. 이재명 느낌 있다? 네, 그래서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 파란색이잖아요. 자, 우리 학생들은 무슨 고민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학업이지 않을까. 학업, 네.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를 전국에 10개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박수? 각이다. 네? 이재명 각이다. 이재명 이재명 굿. 굿? 네. 서울대 10개 만들면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네. 좋지 않을까요? 목표가 네. 더 사람들이 더 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지 네. 않을까. 네. 그러니까 좀 전국이 고르게 평준하게 네. 대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 서울대가 경쟁이 일단은- 치열하니까. 그렇죠. 일단 10개가 되면은 네. 그러니까 서울대에 없는 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과가 생기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네. 또 이제 사람들이 서울대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이제 서울대를 이제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굉장히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런 게 훨씬 좋겠다. 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서울대 10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 주셨습니다. 나쁘지 않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네. 그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서울의 대치동 학생들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언론 보도도 많잖아요. 그런 거에 네. 대해서 어떤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이제 서울대가 네. 좀 많이 생기면은 네. 이제 대치동 학생들도 좀 네. 이제 더 네.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도 우리도 얘네만큼 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네. 꼭 원하는 정책 있습니까?
고교 학점제 없애주세요. 고교 학점. 일단 고교 학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고교 너무 학점제가 네, 어떤 너무 왜 뭐가 힘들어요? 어떻게? 일단은 네. 저는 분명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자꾸 약간 미수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분명 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이게 40점이 못 넘으면은 네.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의 학생들의 압박감, 부담감 때문에 40점? 예. 어. 이게 고교 학점제가 40점 그거라서 이수를 해야 되는 학점이 네, 40학점이구나. 예. 고교 학점제가 네. 없어졌으면 좋겠고 아. 스트레스도 더 받고 네, 그래요. 아니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대학 가는 어떤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고통스럽구나. 그렇죠. 만약에 그냥 차라리 수능이 낫겠어요? 아니 수능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차피. 수능이 더 낫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제가 만약에 일반고를 가서 만약에 네. 예체능 쪽에 하고 싶다 네, 싶으면은 네. 이제 거기서도 미술을 또 받아야 제가 졸업할 수 있는데 네, 네. 만약에 예체능 쪽으로 하고 싶으면 공부랑 예체능을 잡기 둘 다 잡기 네,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고교 학점 때문에 좀 힘들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 고교학점제 들어봤고요. 카메라를 돌려서 뒤로 좀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희 성정동이요. 어? 성정동. 송정동. 네. 네, 지금 오셨어요? 막 예측하셨어요? 나갔습니다. 네. 평소에 취재 편의점 보세요? 네? 네, 아니. 이쪽으로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조금, 네. 평소에 취재 편의점 보세요, 유튜브? 아, 안 보고 있어요. 근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 대통령 선거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좀 시끄럽잖아요. 네. 아무래도 새롭게 이재명 나오신 분이 국민의힘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서 이제 새롭게 대한민국 나갈 수 있는 그런 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네. 바라는 정책 있으세요?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지금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서민을 위한 정책. 네, 그리고 이제 뭐 의료대란 그런 것도 빨리 네. 해결을 해서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병원 가는 것 때문에 네, 네, 불안하지 네. 않게 네, 네.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료대란 문제 지적하셨습니다. 젊은 층들이 확실히 많으시네요. 저희가 이렇게 나왔더니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몇 학년이세요? 저 대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 네, 이 친구 대학교 2학년? 저 일하다가. 일하다가? 무슨 일을 하세요? 저희 보드게임 카페. 어? 보드게임 카페. 아르바이트? 둘 다. 대학교 2학년? 저 1학년이랑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네. 대학생들 20대가 본 이번 대선은 좀 어때요? 대선 풍향계. 학생들 사이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 하나요? 네네. 마음속에 후보 정하셨어요? 네, 정했습니다. 마음속에 후보 정하셨어요? 네, 네, 네. 이재명 후보. 왜 이재명이에요? 경제 발전 쪽에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을 뽑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뭘 네네. 많이 알고 계신 분인 것 같다. 네네. 자, 우리 학생은? 똑같이 생각을 해요. 이하동문? 알겠습니다. 아니, 아르바이트하고 학업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네. 주중에는 공부하시고 주말엔 아르바이트? 네네. 와, 모범학생이다. 엄마 좋아하시겠는데? 알겠습니다. 끝으로, 혹시 이 방송 함께 하시는 20대 대학생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친구들아, 이번 선거 우리 이렇게 치르자. 이번 선거 앞으로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투표에 꼭 참여하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이하동. 화이팅!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학생들 만나봤습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천안이에요. 천안, 네. 무슨 동이세요? 쌍용동이요. 쌍용동. 여러 동네에서 나오셨네요. 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동안 진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서울까지? 네, 왔다 갔다 그때 집회. 탄핵 집회, 네. 광화문 집회 매번 오셨어요. 그렇죠, 네.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오셨어요? 거의 그러진 못했고. 네. 제가 못 가면 제 집사람하고 애들이 갔고. 온 가족이, 그렇죠. 온 가족이 그렇게 다니셨군요. 네. 사실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기도 하잖아요. 왜 귀찮은 꼭 건 가야 돼? 없었고. 왜 꼭 네. 가야 되겠다. 서울 가서 내가 이 집회를 꼭 참여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밤에 그 계엄 당일날 네, 저희 딸이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네.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했다고 딸이 예. 그 얘기를 하는데 전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네. 설마. 네, 설마 있죠. 네. 이 시절에 무슨 계엄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우리 딸이 나오면서 네. 여기란 역은 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따님이 몇 살이에요?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요. 대학교 3학년. 저 막내는 이제 저 대학교 1학년이고 어. 큰아이는 지금 네.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고 네. 온 가족이 다 총출동했죠. 그래서 네. 혹시 그날 밤에 국회로 오셨습니까? 그날은 못 갔고요. 네. 그 다음부터. 네, 그 다음부터 갔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국민들이 다 밤잠을 네. 못 잤잖아요. 그리고 체포영장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한남대로에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막 히세스가 돼가지고 그 눈밭에 네. 거리에서 한대잠을 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나 뭐 이준석 후보나 보면 여전히 그런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는 좀 옹호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후보의 출마 어떻게 그거를 보시나요? 볼 때마다 네.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다. 속이. 네. 이준석이도 마찬가지고 볼 때마다 아주 그냥 네. 뭐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다 했나. 아주 볼 때마다 아주 그냥 네. 혈압 오르세요? 그냥 한 대 봤으면 한 대 쳤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네. 어느 대목이 제일 화가 나십니까? 옆에서 살살 약 올리면서 아주 그냥 약 올리면서. 자기만의 어떤 정책은 없고 네. 그냥 오로지 그냥 상대 비판만 하고 비판만.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보고 화가 나고 네. 옆에 있으면 한 대 그냥 콕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좀 네. 뭐 예전부터 안 좋아하긴 했지만 근래 와서는 더 밉상인 것 같아. 더 밉상이 됐다. 네. 이준석 후보는 밉상이 됐다.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그건 2030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여론조사는 잘못됐다고.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최근에 지금에 그런 나오고 조사가- 있는 여론조사가 네. 저는 지금 뭔가 좀 편파적이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네. 항상 선거 전에 그 상대를 띄우기 위해서 또 네. 상대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네. 그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많은 여론 조사하는 곳에서 네. 같이 담아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건 이게 뭐 아닐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그쪽보다는 이쪽이 더 결집할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예. 네. 차라리 이제 위기감이 이제 그렇죠. 생기면서 이거 안 예.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집결할 가능성이.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네. 뭐 사전 투표보다는 본 투표로 가자. 그런 얘기도 많이 김문수 하고. 후보가 사전투표 하겠다 그랬는데 부정선거 아니다 이러면서. 전 그럼 사전 투표도 저 예전에 하긴 했었는데 네. 딱 한 번 했었습니다. 네. 사정이 안 돼서. 예. 근데 이제 이번엔 무조건 본 투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네. 혹시 무조건- 사전투표 가지고 장난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가 좀 더- 하면 네. 예전에 그 윤석열이가 당선될 때 네.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그때 이기고 있었잖아요. 사전 투표에서 뒤집어졌거든요. 네. 저는 그거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갑자기 뒤집힌 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네. 지금 보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씩 의심들이 부정선거론자는 아닌데 아닌데 사전 투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는 반드시 하실 거죠? 그렇죠. 네. 당연히 네. 본투표. 본투표 네. 반드시 한다. 이번에 진짜 이재명. 이재명 후보를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저는 성남 시장 시절부터 어떤 정책이 마음에 드셔서? 박근혜 그때 탄핵 이전에 네. 많이 이슈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뭐 모란 시장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 일 처리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다. 진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하고 네. 이미 성남시장 이전부터 그냥 계속 네. 응원을 해왔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민주당 내에서도 네. 이재명 대표가 전 탄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비주류로. 네. 네. 그걸 모두 다 꿋꿋하게 이겨내고 혼자 여기까지 걸어온 거 보면 네. 정말 이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해낼 사람이다. 해낼 사람이다. 네. 네, 그런 믿음이 생기시는군요. 네. 혹시 그 기자회견 오늘 한 기자회견 들으셨습니까? 기자회견 지금 정확하게 못 봤어요. 아, 이재명 후보 기자회견을 네. 잘 못 보셨구나. 여기 오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일을 마무리하고 네. 좀 크게 오느라고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세요? 건설 쪽에 일을 네? 하고 있어요. 건설업에 아, 건설업. 장비 하고 있어요. 아, 장비.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건설 쪽도 많이 죽었죠. 어. 제가 지금 뭐 한 달에 손가락이 꼽힐 정도로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이 많이 줄었고요.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많이 가라앉았어요. 건설 경기도 그렇고 지금 엄청 보니까 안 배수 좋아요. 경기도 엄청 안 네, 좋아요. 진짜 민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물가도 그게 제일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건설 경기. 건설 경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 광급공사나 이런 게 거의 없고 예산을 또 잘 기존에 지켜놓은- 했던 공사들이 그냥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 정도. 새로 발주되는 것보다.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네. 뭐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거라고 믿고 네. 이재명 대통령 되면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에게 네. 영상 메시지. 제가 뭐 감히 네. 무슨 그동안 제가 지켜본 바로는 네. 100% 잘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재명 후보를 향한 지지 응원이 상당합니다. 카메라를 살짝 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도로를 꽉 채웠습니다. 네.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자, 우리 학생들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네. 몇 학년이에요? 저희 6학년이요. 초등학교 6학년? 네. 오, 4명 친구들 같이 나왔어요? 네. 오늘 왜 나왔어요, 여기? 이재명 보려고. 오, 이재명 여기 온지 알고 왔어요? 네. 왜 안 와요? 오, 왜 안 와요? 언제 와, 와요? 언제 오냐고요? 6시 반에 무대에 올라요. 네. 6시 반이요? 네, 혹시- 5시 반이 아니었어요? 네, 6시 반이요. 네. 이거 일정이 어디 좀- TV예요? 이거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라는 유튜브 방송이에요. 검색해봐요. 지금 검색. 장윤선. 취재 편의점. 아, 아니야. 이 사탕을 주셨어요. 유튜브 방송 유명한. 우리 학생들. 네, 우리 학생들. 네. 자, 요 방송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진짜요? 네. 자, 우리 미래의 유권자들은 네. 우리 학생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볼게요. 미래의 우리 유권자들은 네. 지금 한국 정치 어떤 것 같아요? 윤석열, 이재명, 이준석,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 다 어떤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재명 후보 빼고 나머지는 잘 네.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새로 이제 다음 주에 대통령이 나오는데 혹시 벌써 6월 3일이에요. 예, 이번 주가 마지막 주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네. 주요 정책 바라고 싶은 거 있어요? 왜 한숨부터?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 상관없어요. 물가 좀 내려주세요. 어? 물가 좀 내려주세요. 물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체감하는 물가가 어느 정도인데? 네? 네, 물가가 어느 정도나 높은 것 같아서 물가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하는 얘기죠? 아니요. 그러면 너무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때 너무 빵 하나에 5,000원이나 하고 너무 비싸요. 빵 하나에 5,000원이나 하고 너무 비싸. 유명하신 분이네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다닐 때 물가 때문에 빵 하나에 5,000원이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한테 용돈도 많이 못 받고 일주일에 용돈 얼마 받아요?
일주일 엄마한테 용돈 얼마 받아? 용돈은 안 받아. 용돈 안 받아요? 오, 그럼 친구 만날 때마다 주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맙습니다. 네. 아, 초등학교 6학년이 물가 걱정하고 있어요. 친구들 만나서 노는데 빵 하나에 5,000원이어가지고 너무 이게 타격이 크다. 그래서 새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물가를 좀 잡아달라 라고 초등학생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또 만나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잠깐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저는 청수동에서 어디? 청수동이에요. 여기 천안. 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 기다리고 계세요? 네. 제발 좀 뽑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 제발 좀 뽑히기를. 네. 주변의 분위기가 좀 어때요? 저희 주변 다 이재명 후보를 다 지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 잘 만나서 못 만나겠어요? 네. 대화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실 걸러지는 면도 좀 있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네. 네. 정치색에 따라서 모임을 달리하고 이러진 않아요? 네, 네. 그럼 아예 모임은 하는데 정치 얘기는 안 하는? 네, 맞아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만. 아예 그냥 정치 네. 얘기는 하지 말자. 네. 이제 이런. 근데 상당히 좀 이렇게 차이나 간극이 많습니까? 일종의 뭐 묻지마 지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기 키우는 저희 아기 엄마라 잘 아기 엄마. 모르겠고요. 그렇구나. 네. 몇 살이에요, 아기가? 지금 8살이랑 지금 2살이에요. 8살, 2살. 네네. 아, 육아의 한 복판에 계시군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 네. 키우기 너무 힘들죠. 네. 그러니까 요새는 보니까 뭐 무슨 3세 고시반?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네, 뭐 태어나자마자부터 영어학원 등록한다는 얘기도 네. 있고. 어머님은 어떻게 키우고 계세요, 아이들? 저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키우고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네, 대로 네. 예,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네. 하면 그걸 밀어주는 방식으로 네. 하시는군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네. 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생각은 많이 안 해봤는데 그냥 마음이 편한 나라가 됐어요. 마음이 편한 나라. 네. 비상계엄 이후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습니까? 네. 비상계엄 나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 평화로운 것도 되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구나라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적인 평화가 이게 그냥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었구나. 네. 한순간에 모든 게 깨질 수가 있구나. 네. 그러네요, 진짜. 일상의 평화, 내 일상의 평화가 깨진 날이네요. 그로부터 이제 6개월이 되는 겁니다. 6월 3일이면. 네. 그리고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번 투표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나올까요? 주변에 투표하시겠다는 분은 많습니까? 네, 많아요. 이번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투표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기 엄마 끝으로 저희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유권자들 아니면 뭐 정치권 관계자들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오시고. 너무 쑥스러워.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없는데요. 그저 노인과 아이들과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인과 아이와 모든 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뒤로 이동을 해서 이용호 의원 인터뷰를 해야 되거든요. 뒤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요? 네. 여기 살아요. 아니, 사모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네. 잊어버릴까봐. 사람이 너무 너무 많아서. 많으셔서. 네네. 그러게 이 골목이, 생각보다. 근데 굉장히 많이들 나오셨네요. 원래 네네. 천안에서 유세하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원래는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해서 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쪽에 오니까 네. 오갈 데가 없습니다. 전번 대선 때는 네. 저쪽 신세계 건너편에서 하셔서 네네. 건너편에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모님 잃어버리실까봐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 네. 내외가 계세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네네네, 네. 그렇죠. 이번 대통령 선거 어떤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계세요? 내란 종식이죠. 내란 종식. 네, 예. 무조건 내란 종식이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협력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 내란 종식하고 난 뒤에 내란이 12월 3일날 일어난 뒤에 일어난
이 관공서에 침투했던 많은 끈아풀들이 있잖아요. 싹 잡아서 빼내야 됩니다. 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싹 꺼내서 네. 확 정리를 해야 된다. 죄가 있으면 네. 다 죄의 값을 받게 해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탄핵해야 되죠. 탄핵해야 된다. 네. 그분은 이 법상식을 벗어나신 분이에요. 네. 너무 화가 나고 자다가도 열받아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아, 자다가도 또 열받아서 일어나게 된다. 네. 조희대만 생각하면. 지기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기현도 마찬가지, 네. 조희대도 마찬가지. 예. 네. 법상식을 벗어나잖아요. 네. 그동안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느닷없이 이런 사람이 왜 71년 나타나는 만에 처음입니다. 너무 열받아요. 예. 윤석열 딱 한 사람만 풀어주고, 됩니다. 그리고 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속사포로 네네.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밥 먹으면서. 예. 그래가지고 올라오면 자기가 처리하겠다. 이거는 또 다른 네. 내란입니다. 쿠데타다. 네. 예. 사법 쿠데타고 네네. 사법 내란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있어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단죄해야 된다. 그 9명의 대법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조희대 대법원장을 따라서 그냥 그 한 2명 빼고 네. 나머지는 다 네. 정리해야죠. 나머지 싹 다 네. 탄핵을 해야 된다. 네네네. 그래야 오늘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최우선은 민생이고 네네. 사법개혁 뭐 이런 그 검찰개혁은 지금보다는 조금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게 잠깐 미뤄진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잠깐 숨고르기 하고 네. 이 사람들이 얼마큼 잘못했는가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네. 법의 집행을 해도 네. 저는 괜찮을 괜찮다고 것 생각해요.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영상 메시지 하나 띄우시죠. 저 60% 목표 잡고 있습니다. 꼭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되시면 당선되시면 예전에 말씀하신 친일파 척결부터 하시고 민생 하시고 나머지 내란 세력 싹 좀 정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더 안정적인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너무 시민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동을 이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시민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네. 애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와, 굉장히, 시민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조금만 이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천안에서. 천안, 여기는 네. 천안입니다. 인터뷰 하라는 거예요? 실례자 선생님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아, 네, 저 대학교에서 학생들 상담하고 있습니다. 아, 대학에서 학생들 네. 상담하세요. 네. 그러면은 그냥 상담사라고 해야 됩니까? 네, 컨설턴트라고도 하는데 컨설턴트. 학생들 내 진로나 취업 네. 예,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새 20대 학생들은 주로 어떤 고민이 제일 많습니까? 네, 아무래도 취업 고민이 가장 큽니다. 취업,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네, 예전보다 네. 취업 과정이나 시기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 아주 대학교 때 학생도 예,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요. 많은 것을 준비했어도 네. 실제로 취업 경쟁률이 굉장히 심해서 취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대기업은 어려운데 중소기업은 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네. 일손을 못 구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출판사나 뭐 이런 데는 또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20대 네, 청년들이. 그런데 실제로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중소기업이든 네. 특별하게 그렇게 기업을 가리지 않고 지원을 해도 네. 실제로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저희 때는 학교 졸업하면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네. 지금 학생들은 토플 해야죠. 무슨 자격증 따야죠. 네. 면접 학원 다녀야죠. 아이들이 정말 인턴 해야 합니다. 인턴도 네. 인턴도 해야 되죠. 네, 인턴. 인턴을 1년? 아, 1년은 아니고요. 네.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라도 인턴을 네,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합니다. 네, 취업의 필수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20대 초반보다는 20대 중후반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여학생들도. 네, 실제로 취업 시기가 6개월에서 1년, 2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참 큰일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정말 사회 대개혁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대학에 계시니까 네. 좀 다른 눈으로 한국 사회를 보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내란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인터뷰 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학 사회에 계시니까 많은, 우리가 조금 이쪽으로 비켜야 되겠는데? 네, 네. 이렇게 역광 아니에요? 역광? 괜찮아요? 네. 그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좀 20대 청년들을 볼 때 이런 정책들은 좀 반드시 필요하겠다 싶은 거 있으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흔히 말하듯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사회가 가장 청년들이 바라는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1년, 2년씩 취업 준비를 해도 취업 자리가 쉽지 않고 네. 그래서 쉬는 청년들이 생기고 좌절하는 청년들이 생긴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러네요. 네. 더 어려운 세상이지 않을까 네. 싶어서 네. 그 기회에 기회가 좀 그렇죠. 네. 그리고 패자 부활이 가능해야 될 것 같아요. 실패해도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네. 다음 기회가 또 있어. 네. 이런 게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거 떨어지면 끝이야. 더군다나 이제 AI와 한판 전쟁을 치러야 돼. 그러네요. 우리, 청년 맞습니다. 세대를 위해서 예. 반드시 기회가 많은 대한민국이 다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네, 기회가 많은 대한민국.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얘기는 꼭 좀 들으셔야 되겠다 싶네요. 대동세상. 네, 대동세상. 네, 모두가 평화롭게 모두가. 살 수가 있는.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학생들이 투표는 꼭 하겠다고 합니까? 네, 뭐 개별적으로 네. 제가 뭐 얘기해 본 적은 네, 없지만 네. 학생들도 다 이번 이제 촛불에서 봤듯이 20대가 훨씬 더 뜨겁고 촛불 현장에 나가봐도 20대가 훨씬 더 즐기고 이러한 이민주주의를 스스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막 그 탄핵 집회가 7080으로 흘러갈 때 응원봉이 샥 나와가지고 정말 제가 감동받았었거든요. 그래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이 20대의 재발견, 뭐 20대의 보수화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그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께 힘내라고 응원 메시지 한 말씀 주시죠. 네. 저희 20대 젊은 청년들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꼭 한 표, 꼭 한 표 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어머니 하시고 하시고 싶으신 내가 여기서 맨날 보거든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그럼 좋지.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네네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말씀 한 말씀. 네. 반가워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예.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너무 미인이시네요. 아유,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다 아니요. 나 실물이 너무 왜 깜짝 그러세요? 놀랐어요. 선생님이 훨씬 미인이세요. 서로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는 걸로 정리를 하시로 하고. 네,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책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재명 후보. 네, 늘 갖고 다녀요. 늘 갖고 다니세요? 지난 대선 때 네. 사실 제가 한 달 동안 병원을 앓았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내가 그 한 표를 좀 안일하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사는데 재외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라든지 환경. 일본에서 천안에 오신 거예요? 이번에 대선 전에 한참 전에 들어왔습니다. 와, 네. 일본에서 오셨어요? 네네네. 예. 너무 많이 봐요. 기자님 너무 유명하시고 저희 그냥 늘 보던 분 뵙는 것 같아서 사전투표들 다들 많이 신청하고 왔고 이번엔 저는 본투표를 하고 싶어가지고 함께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네네네. 일본에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네, 뭐 한인
한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한인 사회. 네. 일본의 재외 동포가 얼마나 있죠? 꽤 많죠? 너무 많죠. 너무 많고 네. 일본은 사실은 투표하기는 편해요. 해외처럼 막 몇 시간씩, 네. 10시간씩 걸리는 건 아니어서. 네. 근데 한국보다는 더 적극적이에요.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권 행사는 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한국이 더 좀, 네. 일본이 너무 뜨거워서 이 열기를 느끼고 싶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우리가 사실은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바라지만 늘 그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뭐랄까 저는 이 점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본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30년이 더 힘들었던 경우가 정치가 썩어서예요. 그리고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졌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일본이 되어 있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정치에 관심이 있고 맞습니다. 국민이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이웃과 교역은 하되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절대 지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일본을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도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친일파 청산 꼭 해야 된다. 꼭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정말 지지 않는데 네. 일본 국민분들은 오히려 모르세요. 현대사를 안 배웠다고 하고 금시초문이다. 네. 저희 그럼 미안하다. 아니 그러면은 그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일본 사람들이 잘 모르나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 메이지 유신 이후에 네. 역사를 근현대사를 많이 안 가르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나마 나와 있는 거는 네. 상당히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고 있는 네. 내국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네. 아베 정권 이후에 가장 심했죠. 극우적으로 네네. 그렇게 변했군요. 그게 일본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방치되는 네. 결과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끝으로 재외국민으로서 이번 투표의 한 표의 소중함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렇게 뜨거운 나라인 게 너무 항상 뿌듯하고요. 네. 이번에 저 말고 옆에 분 한 분 더 투표해서 진짜 대한민국 세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일본 어디에서 오셨어요? 도쿄에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오신 시민분 만나뵙습니다. 저희가 진입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진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엄청나게 붐벼서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진입 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아까만 하더라도 이렇게 진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예 진입이 불가능한 그런 예, 지금 방송 중이어가지고 얼른 찍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인터뷰 중인데 네네. 사진 찍으면은 저희 인터뷰 하셔야 돼요. 네, 갈략해요. 가족들 같이 와가지고. 네. 자, 천안 시민이시죠? 예. 네. 천안에서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농협에서. 농협. 예. 네. 그렇군요.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시는군요. 네. 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이재명 후보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원래 이재명 후보자님을 지지를 하고 민주당도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오늘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아들 막내가 이제 중1인데 네. 중2인데 이제 아들 보고 이재명 후보님 천안에 언제 오나 그랬더니 막내가 막 인터넷 검색을 하더라고요. 네. 오늘 6시 반에 천안에 온다고 해서 네. 그러면은 낮에 볼일을 좀 보고 우리도 한번 가족도 한번 나가보자. 네네. 그래서 저녁을 아까 한 4시 반에 나와서 저녁을 먹고 네. 오면 되겠다라고 왔더니 갑자기 그 1시간 사이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왔네요. 그러니까요. 예. 원래 대통령 후보 연설할 때 천안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십니까? 저도 맨 처음에 장소를 여기로 잡아서 조금 더 넓은 데 잡았으면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올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놀랐어요. 네. 너무 예상보다 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막 잘 나이가 디딜 틈이 없어요. 네. 연령대가 사실은 나이가 많으신 맞아요. 분들부터 예. 젊은 사람까지 초등학생들도 예. 많이 나왔어요. 특히 제 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 네. 자식들이 네. 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네. 있는 네. 나이대라서 네. 그런 게 가족들하고 같이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 회사에서 정치 얘기를 좀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가능한 한 안 하려고. 왜냐면
제가 조금 외곽에 있다 보니까 네. 아직도 농촌 지역에서는 좀 기존에 보수적이고 보수적인데 불구하고 그 직장 내에서 나이대가 40대에서 30대이신 분들은 조금 민주당 성향이 강해요. 네. 강한데 아무래도 50대라고 하더라도 50대 이상인 그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보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정보가 옛날 같으면 뭐 신문 뭐 이런 거밖에 TV 뉴스밖에 없지만 지금은 뭐 유튜브라든가 또 뭐 대한 언론이라든가 뭐 미디어를 시시각각으로 정보를 다 접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보수적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은 요즘은 많이들 텔레비도 보시기도 하지만 네. 유튜브를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맨 처음에 접하는 게 결국은 사실은 민주당 쪽에 불리한 정보를 먼저 취득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이후에 추천하는 모든 동영상들이 다 가짜 뉴스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그쪽에 이제 불리한 정보만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박을 하고 싶지만 이제 그 직장에 일하면서 뭐 가까운 동네 형 또는 아저씨 뻘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반박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반박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판단하면 서로 존중하고 뭐 그 가치관이나 판단에 대해서 막 대거리하거나 싸우거나 이러지 않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좀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해 그분들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분들을 바꾸기 쉽진 않고 네. 이제 제 동년배나 저보다 나이가 어릴 땐 직원들을 네. 좀 제 생각을 가끔가다 간혹씩 이렇게 좀 내비치곤 하죠. 네네. 내비치곤 해서 그런 예를 들면 이 친구가 그거보다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조금 옅게 알고 있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줘서 내가 알기로는 그거는 사실은 이런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곧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한테 좀 자세한 얘기를 해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죠. 네. 진짜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 대단하십니다. 아까 헬스클럽에서 만난 어머님들은 원래 국민의힘 지지하는데 밥 사주면서 설득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은 후배들 이렇게 설득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각자 자기가 선 위치에서 나름의 정치운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거를 오늘 이 현장에서 천안에서 느낍니다. 진짜 이 소중한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이 결국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9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새로운 정부, 이게 특히 이제 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벌어진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럼 좀 어떤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항상 여태까지 저도 지켜봤는데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바뀔 수는 없더라고요. 점차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여러 속으로 이제 민주당 지지자로서 과격하게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역효과도 나는 것도 있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바라지만 사실은 그래서 다른 거 지금은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를 뭐 확 살려라기보다 경제를 어느 정도 좀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일단 내란 세력은 무조건 척결을 해야 됩니다. 네. 특검을 통해서든 그 세력들 예를 들면 사법부, 행정부에 있던 사람들을 100%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사람들을 가담했던 사람들을 척결을 하고 그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동시에 이제 경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를 어느 정도 제 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래도 앞으로 다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국민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별을 떠나서 자꾸 성별을 갈라치게 하고 세대를 자꾸 해서 자꾸 그 자극적인 요소로 자꾸 국민들을 갈라침으로써 그 표를 얻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준석 후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옛날에 초반에 처음에 나 때 새롭다고 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괜찮게도 봤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정치인을 어떤 정치인이라고 보냐면 국민들끼리 싸우게 하는 정치인. 저는
앞으로 지도자가 되고 큰 사람이 되려면 뭐냐면 국민들하고 싸우게 만들지 말고 통합하고 화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우선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그 자극적인 이슈로 세대 간 싸움을 붙이고 남녀 간 싸움을 붙이고 꼭 싸움을 그렇게 해서 꼭 그런 자극적인 멘토로만 꼭 내놓아가지고 제도를 내놓아서 꼭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들거든요. 근데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층이 저는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제일 앞장서고 그거에 대해서 현혹할 만한 제도를 내놓은 사람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뭐 다른 뭐 거짓말을 잘한다 뭐 한다 뭐 어느 정도 뭐 조금 그건 용인할 수 있어. 근데 왜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딱 알고 나서부터 그 다음서부터는 이준석이란 정치인을 완전히 배제를 시켰어요. 제일 나쁜 정치인이에요. 예를 들면 보수적이든 저기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꼭 국민들끼리 싸움을 만드냐. 제일 나쁜 정치다. 진짜 울림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국의 유권자들께 어떤 마음으로 투표 참여하자 당부 한 말씀 주시죠. 저는 항상 선거가 지금 뭐 유리한에 뭐 압도적인 승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1대 49예요. 항상. 저는 항상 51대 49라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투표를 해야지 유리한 거고 분리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무조건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6월 3일 날까지 꼭 6월 3일 날에 그전 사전 투표 포함해서 투표장을 꼭 찾으셔가지고 이 나라가 정상 궤도로 올라설 수 있게끔 모든 국민께서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야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도대체가 접근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이 골목에 이렇게, 천안의 거리가 이렇게 시민들로 꽉 찬 거를 본 적이 없다라고 천안 시민들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렇게까지 꽉 찬 광경은 처음 봅니다. 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유세 취재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나오셔서 유세 현장을 지켜보는 모습은 저는 또 처음 봅니다. 네, 저희가 뒤쪽으로 조금 더 가볼까요? 뒤쪽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보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뒤쪽으로 가볼까요? 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가보실까요? 악수점의 악수 유튜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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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구독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끝을 알 수가 없네요. 네. 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네. 오빠 갈 수가 없네. 와.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인파. 네. 네. 감사합니다. 장 기자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들 다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이야, 세상에 끝이 없네. 와, 저 인파를 빠져나오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끝이 어딘지. 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야, 천안 대단한. 네. 어머니 너무 재밌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 생각이 안 난다. 네, 장윤선입니다. 아니,
너무 재밌는 머리띠를 하고 오셔가지고. 아니요, 가끔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유튜브로 보는데 여기 천안 아우네 장터에. 아우네 장터에. 네. 이 머리띠는 우리 선생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아니, 우리 저기 손자가 만들어서. 손자가? 네, 걔네들이 만들어. 몇 학년짜리 손자가 만들어주셨어요? 1학년짜리. 초등학교 1학년? 네, 얘는 와. 아기 때부터 당대표님 따라다녀. 후보자님 대통령 네. 만드신다고 따라다녔어요, 애기가. 야. 아니, 앞쪽으로 좀 가셨어야 됐는데 너무 후미에 아니, 저희는 계셔가지고. 여기 많이 계셔서 일부러 네. 기울은 지금 오는 거예요. 아, 일부러. 피해드려야지. 다른 분들 못 보신 분들 많이 네. 보시게. 세상에, 이렇게까지. 막상 얼굴 보시면 다 찍어주실 거야. 지금도 아우네 장터도 누구를 찍냐. 그런 분들 많으셔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바꿔라 없자. 나는 막 형님들 어머니 해가면 막 아이스크림 사다 이러고서 일본을 찍어야 된다. 이번만큼은 나라를 살리자. 자식을 위해서 나도 70이 넘었지만 우리가 힘을 내야지. 그렇게 하면 애들까지 죽인다. 저는 12월 3일날 여기서 뉴스 듣다가 올라갔거든요. 택시 타고 콜밴 밤에. 택시 타고 콜밴 타고 올라갔어요. 세상에. 13만 원 올라간데 거기 진짜 막상 와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전쟁 안 나길 다행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난 지금도 눈물 날라 그래. 어쩌면 저런. 저는 국회대로에서 울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어쩌면. 자리에 있으면 그냥 눈물이 너무 기가 막혀서. 세상에 이 밤중에 멀쩡한 밤에 시민들 잠 못 자고 다 뛰쳐나오게 세상에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게 아니 대통령이라면 그게 있을 수.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 어떻게 인꺼풀만 사람이지 가죽만 속은 그게 어디 괴물이지 사람이냐고. 그러니까요. 우리 정말 피를 흘리고 죽을 일이지. 그래서 나도 아주 요번에 아주 막 발벗고 당 대표님 정말 어떻게든 일본으로. 근데 이재명 후보가 버스 한 대는 만들어야 돼요. 국민 한 1인당. 저는 만들었어요, 진짜로. 국민 1인당 버스 한 대 만들어야 된다. 관광차 한 대는 만들어야 돼요. 저는 만들었어요. 내가 평상시 그만큼 형 이웃과 친하게 살았기 때문에 형님들이 네 말 맞다. 아우들도 네 말 맞다. 요번엔 진짜 내가 찍어주마. 한 번이라도 찍어봐라, 나는. 이번 찍은 사람들은 내가 욕은 안 하겠지만 모르고 찍고 속고 찍었으니까 요번만큼은 찍어라. 한 번만큼이라도 믿어봐라. 자식을 위해서. 그랬죠. 그래, 닭다리를 무조건 하는 게 뛰자, 밟아라, 나는 막. 진짜 훌륭한 우리 애들 민주시민. 보고도 뛰라, 밟아라, 막. 애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훌륭한 어머님이시네요. 아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 후보님도 말씀하지만 이게 2차, 3차 이거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도 내라는 진행 중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게 끝나야 되지. 이거 어지간히 섣불리 해갖고 끝낼 인간들도 아니야. 하는 짓거리 좀 보세요. 어떻게 국민을 어쩌면 그렇게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속이다 속게 자꾸 속고 찍어주니까 어른들이 이거는 아니다. 나는 갖다 들이대. 나는 증거를 갖다 들이대. 나는 나 있어요 증거가. 훌륭하십니다. 진짜로요. 어르신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애들을 위해서 꼭 우리 세를 위해서 꼭 투표합시다. 꼭 투표합시다. 여러분 천안 시민 여러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만 쏘으세요. 그 2번들한테 속지 마세요. 그 가짜 뉴스 좀 보지 마시고 제발 어르신들 유튜브 가르쳐 드렸더니 저희가 그거 어르신들 못해서 뭐 문화원 같은 데서 이런 거 가르쳐 드렸어요. 유튜브 보는 거를. 그랬더니 애매한 그 2번을 그렇게 찍은 거야. 그거 보고 거기에 시작하기 좀 알려주세요. 세뇌 교육이 됐어. 세뇌 교육이. 제발 이번은 우리 후세를 위해서 무조건 1번. 무조건 1번 좀 찍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깜찍. 이런 머리띠는 어디서 만드셨어요? 이거 머리띠 어디서 만들었니? 이거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개인이 누가 만들어줬어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재밌는 머리띠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서 오셨어요. 자, 지금 본격적으로 유세가 시작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거 TV예요? 마지막은 좀 이따가 와, 이 뒤에까지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예, 시민 여러분, 무대가 꽉 차 보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장윤선 기자님 많이 뵙죠.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천안 네. 시민들이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얼마 안 올까봐 걱정돼서 왔더니 그래도 네. 오니까 네. 너무 많아서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저 앞쪽에는 발 디딜 틈이 없어 앞으로 진입이 안 될 그래요? 정도로, 네. 네. 시민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네. 원래 이렇게 천안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 많으신가요? 아니요, 별로 저도 그게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천안 시민들이 네. 왜 이렇게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오실까요? 아무래도 뭐 윤석열 정권에서 너무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네. 나오지 않았나. 가장 잘못한 거 비상계엄 이외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저도 가게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요즘에 엉망이라. 어떤 장사 하세요? 그 야채 도매. 야채 도매업 어느 정도입니까? 매출 거의 식당들이 안 되니까 요즘에 낮에 거리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식당이 안 되고 네, 거리에 사람이 거리에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식당이 안 되고 식당이 안 되니까 야채를 사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연말에 네. 그런 거를 해버리니까 비상계엄. 연말 장사를 다 네. 망친 거잖아요. 연말 연초. 연말 연초 그러니까 한 해에서 가장 그 매출이 그렇죠. 높을 타이밍에 하필이면 그때 비상계엄을 해서 진짜, 더 큰 진짜 짜증나죠. 직격탄을 날린 거네요. 그러니 이 대통령 용서가 안 되시겠습니다. 맞아요. 네, 빨리 바뀌어서 좀 예. 경제를 빨리 살렸으면 좋겠어요. 경제를 좀 네. 살렸으면 좋겠다. 매출이 한 어느 정도나 줄었습니까? 한 20-30%는 줄었죠. 20-30%.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네, 거죠. 저희가 그 정도면은 근데 네. 거의 일반 네, 식당들은 가격- 거의 요즘 문 닫은 데가 많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대구 동성로에 그래도 천안은 여기는 그래도 임대 이렇게 나온 건 없어 보이는데. 많아요. 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요 메인 로드에는 없는 그쵸,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근데, 동성로는 메인 복판에도 임대가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께서 너무 힘든데, 소위 얘기하는 커피 원가 120원. 말도 안 그것 돼.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한다.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그건 거기서만 나오는 거지. 저는. 국민의힘에서만 주장하는 네. 주장입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그쵸, 그쵸. 있습니까? 예. 실제로 민생에서는 어떤 얘기를? 민생 그래도 뭐 다 지금 아직은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제 좀 많이 돌아서셨고 원래 네. 국힘 지지자셨는데. 네, 박근혜 지지하셨는데 이제 좀 돌아셨고 네. 좀 많이 바뀌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왜 결정적으로 어떤 요인 때문에 부모님께서 돌아서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그 10월 비상계엄. 3일날 네. 하고 그러니까 장사는 안 되는데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 장사하는데 네. 장사 망치려고 비상계엄을 했으니 이 사람은 좀 혼내줘야겠다. 네. 그럼 1번 당은 안 찍겠다 이런 네. 생각들 하시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우리 애들은 뭐가 어떠냐? 자녀분들의 정치의식이나 생각, 저희 뭐 부모랑 따라가니까 애들 비슷한 네. 생각. 알겠습니다. 끝으로 전국에 계신 유권자분들께 투표 동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은 이재명!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버스 기사님이신가 보다. 예. 안에 오신다 그래서 못 보고 그냥 가는 겨. 기다리셨어요. 못 보고 그냥 가시는 거구나. 네. 그렇군요. 자, 본격적인 유세가 시작이 되려면 네, 6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아마도 6시 반에 이재명 후보가 무대 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중이신가요? 네. 방송 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확실히 천안에 오니까 잘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네요. 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뒤에도 여전히, 계속 시민들께서 현장으로 오시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재명 후보의 유세가 본격화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유세는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6시 반에 이제 후보 연설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저를 촬영하고 있는 시민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만나볼게요.
네, 형님 어느 분? 천안 시민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개인 사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미안합니다. 네,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요새 장사는 잘 되십니까? 장사 안 되지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이 어느 정도나 비상계엄 이후에 얼마나 줄었습니까?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로 좀 나눠보면. 죄송합니다. 인터뷰하시다 말고 저 형님분이 부르셔서 그냥 선생님께서는 어디 천안 어느 동에서 오셨습니까? 천안 쌍용동에서 쌍용동. 네. 예, 요 카메라 보시고요. 네. 자, 이번 대통령 선거 비상계엄 때문에 네. 치러지는데요. 비상계엄 때 어디 계셨어요?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소식을 어떻게 접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누가 알려주셨어요? 저는 보고서 저게 뉴스 보다가? 그저게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가짜뉴스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왜 어떻게 직감하셨어요? 순간적으로 생각해왔던 것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그 전에 민주당에서 계속 경고했던 바대로 비상계엄을 정말 했구나. 네. 그래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날 밤새 잠을 못 주무셨어요? 밤을 못 자고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러십니까? 이런 어떤 그 반역사적인 일이 우리 현대사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저는 생각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현실적이 됐잖아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저는 엄청나게 컸다고 생각해요.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상계엄 과거에 엄청난 그런 상처와 상실을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엄청난 상처? 이런 게 거듭거듭 이렇게 선생님이 처음 겪은 비상계엄은 언제신가요? 저는 최전선에서 겪었죠. 5.18. 5.18? 네. 광주? 광주 항쟁. 그때 제가 군에 있었습니다. 혹시 일공수? 아니에요. 저는 3사단에 있었습니다. 3사단에 백골단. 네, 백골단. 그럼 백골단으로 광주에 투입이 되셨던? 아니에요. 저는 그때 비상계엄이 발동돼가지고 저희가 한 2주 동안 군화를 못 받고 2주간 이 비상계엄하에서 대기를 했었죠. 제 전선에서. 아유, 그러면 그때 군 생활 하셨던 게 제일 먼저 떠오르셨겠네요. 저는 사회적 어떤 인식을 빨리 느낀 것 같아요.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배움은 짧지만 어떤 계엄을 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여기가 엄청났죠. 이것이 그래서 많이 엄청난 상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마음이 이렇게 진정이 안 되고 조마조마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그것도 지금 그 김문수와 이준석이 또 다녀왔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밑에서 살살 밑에서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런 것이 압박감. 혹시 단일화해서 판이 뒤집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엄청난 두려움. 그럴 리는 없을 텐데 그렇게 불안감이 있으시죠? 혹시 저 사람들이 단일화해. 근데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앞서는 조사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한 표 한 표를 모아야 되겠다. 한 표를 모아야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올해 98세시거든요. 저희 고향이 청양인데 칠갑산인데 6월 3일날 제가 어머니가 눈이 안 좋으세요. 어머니 모시고 가가지고 어머니를 꼭 일본에 투표를 해야 98세 되신 어머니 모시고 꼭 투표소에 가서 눈이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투표합니까? 제가 같이 양해 구해가지고 이게 가족관계 증명도 떼가지고서 찍어야죠. 그렇게 한 표가 아쉬우니까. 한 표가 아쉬우니까. 제가 이 천안에 와서 시민들 만나 뵈니까요. 어떤 분은 그 헬스클럽 어머님들인데
밥 사줘가면서 그 원래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민주당으로.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아이스크림을 다 돌리셨대요. 그래서 버스 한 대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후배들, 회사에서 동료 후배들 설득하고, 선배들은 안 될 것 같고 후배들은 설득하고 있다. 민주시민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들으면 정말 감동이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런 시민들의 노력이, 이런 집단지성의 힘이 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1894년 동학혁명부터 3.1운동, 그쵸? 4.19, 5.18 사이에 있었고, 네, 촛불혁명, 그리고 지난해 응원봉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게, 비체혁명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1입니다. 71. 어르신이신데, 주변 친구들은 좀 어떠세요? 친구들 보수당 많지 않아요? 보수당? 제가 올해 78세 된 그 아시는 형님이 우리 이제 이렇게 뭐 속된 말로 해서 수육골통이라 하잖아요. 그분을 제가 이번에 이재명 후보 쉽게 만들었습니다. 와, 수국골통이 6개월을 설득해가지고 6개월을 설득하셨어요? 세상에. 12월 3일날 일어날서 그 이튿날서 비상계엄은 안 된다. 거기에 이렇게 많이 다들 감동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사모님께서 그만하라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이나 같이 한번. 네, 지금 방송 중이어가지고. 사진만 잠깐 안 찍죠. 시간인데. 방송 이따가 찍을게요. 사진 지금 한 번만 찍죠. 네, 방송 중이어가지고. 사진 한 번만. 인터뷰를 해야 인터뷰를 하셔야 사진 찍어줘. 인터뷰 값인데. 선거 연락소장님이시네. 충남 예산입니다. 아, 예산 연락소장님이세요? 네. 연락소장님 사진 찍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연락해야지. 지금 엄청나게 나오셨어요. 제가 저기 맨 앞에 무대에서부터 밀리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원래 저 캠페인을 신세계백화점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왜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저쪽엔 지금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 일반 우리 유권자들 시민들 방해될까봐 이쪽 길을 이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시민들, 일반 시민들 방해될까봐. 보행에 방해될까봐.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많이들 나오셨어요. 원래 민주당 유세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십니까? 이번에는 지금 그 관심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제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당원 말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나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비상계엄 이후에 있는 선거라서 작년 총선 때보다 분위기가 더 뜨겁다고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훨씬 몇 배로 지금 예고 투표율도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도 훨씬 높을 것 같다. 천안 같은 지역은 보니까 민주당이 다 당선이 됐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좀 성향 자체가 보수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중산층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에서.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이주민이 많다는 게 이제 그 삼성 탕정에 이제 삼성 있잖아요. 삼성 대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이 와가지고 인구가 원래 천안에 삼성이 오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45만을 시작해서 지금 65만까지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천안이 가불병이 있더라고요. 가불병 세지역. 그래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민주당 성향이. 제가 평범한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스스로 조직해서 캠페인을 하고 계세요. 당원도 아니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껴있는 시민이 많이 참여를 이번에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언제부터 민주당이십니까? 저도 뭐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한 10여 년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좋아서 아니면 원래 민주당입니까? 옛날에는 민주당 하다가 정치 쪽에 이제 그만하다가 요번에는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계엄도 있고 해서 한번 이번엔 정치 참여해야겠다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투표가 관건이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그 사전 투표도 시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도 시작되기 때문에 끝으로 유권자들께 투표 동료 한 말씀. 우리가 카메라 보시고.
우리 29, 30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그 시민 주권을 꼭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진 찍어줘, 사진. 아, 예, 어디? 충남도당 노인회장. 그러시군요. 네, 고맙습니다. 뭐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이 네. 농어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충남에서 노인을 위해서 우리가 접근을 못하면 이번 선거도 참 낭비일 것이다. 충남이 6.76% 우리가 졌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홍성 계산인데 홍성 계산은 참으로 너무나 낙후된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 한 번도 당선이 못하고 본수도 한 번도 당선이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 좀 있으면서 충남도당 노인위원장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노인들 한번 이번에는 선거에 중심적인 핵심 역할을 해서 충남도당이 1등가는 충남도당의 선거 득표에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남도당,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노인회장님도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볼까요?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는데요. 이제 곧 이재명 후보가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출근길 스케치를 시작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 기자회견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갑자기 지역을 잊어버렸어요. 충남 지역을 쭉 돌고 그리고 저희가 천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유세 현장 스케치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살아있는 민심을 직접 확인해서 날 것 그대로 생생하게 시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들으면서 나하고 생각이 같구나 라는 공감,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은 생각이 좀 다른데 라고 판단하시는 어떤 사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취재 편의점이 늘 현장을 놓치지 않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취재가 길어지니까 살짝 저도 지치는 측면은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한 땀 한 땀 열심히 현장을 기록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살아있는 언론 실천하는 그 자세로 열심히 더욱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는 이재명 후보 연설 보시고요. 취재 편의점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이런 언론 꼭 있어야 된다 판단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나 여기 좀 긴가민가해서 구독 안 했는데 생각하시면 마음속 놓으시고요. 진실보도, 사실보도 늘 현장을 걸어서 취재하는 매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더 큰 힘이 나서 더욱더 열심히 현장을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부터 이재명 후보 연설 함께 보시고 그리고 저희는 내일 아침 오전 9시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